미러는 대칭이라는 명령어로 미러라는 말 자체가 거울이란 뜻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스케치북에다가 물감을 짜요. 그리고 절반 딱 접었다가 펼치면 이게 딱 대칭돼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미술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미러, 즉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선을 그려볼 건데요. 스플라인, 자, CV 컵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저처럼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다르게 그리셔도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대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칭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인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즉,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쪽으로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 그림이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미러입니다. 미러. 대칭하기. 그럼 이제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했고요. 엔터.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해 주세요. 자, 지정했습니다. 대칭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대칭선을 지정해 주면 이와 같이 대칭이 되는데,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봅니다.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지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우면 대칭이 완성이 안 되니까 NO. 자,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요건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제가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을 이용해서 좀 그려볼까요? 서클 니어레스트. 그러면 나비 그림이 된 거 맞나요? 그죠? 나비가 좌우가 대칭이죠. 만약에 대칭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러.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서 수직으로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미러. 자, 이렇게 대칭되겠죠.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선을 하나 더 그렸어요. 미러 선택하고, 자, 이때 만약에 원본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미러, 예스. 그러면 대칭돼서 넘어가 버리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로테이트요.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대충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로테이트는 내가 지정한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입니다. 회전하는 거예요. 로테이트라는 말 자체가 회전이란 뜻이죠. 자, 로테이트. 그럼 먼저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회전하는 중심점이요. 회전하는 중심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왼쪽 아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0도겠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0도예요. 그래서 저는 습관에 따라서 그냥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나요? 자, 90도. 그러면 절대좌표 90도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90도 가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0도. 현재 위치에서 90도 회전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90도.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회전하겠죠. 마이너스 90도 하면 반대로 돌아가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여기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카피라는 기능입니다. 복사예요. 클릭하고 90도. 그럼 어떻게 되나요? 90도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로테이트 카피 180도. 그럼 어떤가요? 자, 90도 간격으로 쭉 복제된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이 로테이트는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얘요. 얘부터 보도록 하죠. 너무 많이 그렸으니까 이젠 금방 알 거예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20mm 150mm, 그 다음 50mm. 자, 선택하고 그 다음 필렛 옵셋 10mm. 자, 속성 바꾸고, 자, 여기 18mm죠. 옵셋 18. 그 다음 트림. 그동안 우리는 얘네들을 지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로테이트를 쓰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가 10도죠. 그러니까 여기도 10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10도 회전하면 된다는 얘기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10도. 다시 여기가 10도입니다. 여기도 10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0도. 로테이트 선택하고 마이너스 10도. 나머지 필렛. 어떤가요? 훨씬 더 작업이 쉬워졌죠? 한번 그려보시죠. 요과제물 한번 해보죠.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62mm, 옵셋 아니 트림 옵셋 30mm, 39mm, 41mm. 자,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자,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있는데 65도입니다. 로테이트.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카피. 자, 65도. 서클, 반지름 39mm. 다시 한번 서클 22.5mm. 트림으로 자르고,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가 몇 도예요? 101도죠. 근데 현재 얘가 90도니까, 이 선이 90도니까 11도만 이렇게 더 가면 되네요. 맞나요? 어려우면 지우고 로테이트. 자, 카피 101도. 다시 이렇게 37도죠. 로테이트 카피 37도. 선의 길이가 10mm입니다. 요건 어떻게 하냐면 원을 그리면 돼요. 서클 반지름 10mm. 그럼 어떻게 돼요? 10mm짜리 선 그려진 거 보이시죠?
요 선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우리가 배운 move, 이동으로, 이동하기 선택하고 끝점이 여기 끝점으로. 그러면 선 정리되네요. 그럼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좌표가 있나요? 없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그냥 그려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미러를 했으니까 굳이 미러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33.6mm. 그 다음에 요 선하고 여기 사이선이 28도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28도. 이러면 금방 그려지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90도에서 28도를 빼니까 62도. X라인 앵글 62도.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자, 로테이트 마이너스 28도. 아이고, 카피 안 했네요. 다시.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28도. 자, 트림으로 잘라주고. 서클 38.4mm. 서클 반지름 6.4mm. 옵셋 6.4mm. 자, 필렛 자, 속성 일치. 나머지는 트림. 네. 그 다음에 옵셋 5mm. 자, 트림. 그럼 여기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45mm. 옵셋 45mm. 그 다음 이 선에서부터 이 위로 106mm. 옵셋 106mm.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이 아래로 10mm가 더 내려가야 돼요. 자, 이쪽으로 옵셋 84mm. 여기에 원이 그려지네요.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이렇게요. 자, 옵셋 10mm. 자, 특성 일치. 그 다음 필렛. 자, 그 다음 옵셋 38mm. 4mm. 특성 일치. 필렛. 이때 여기가 반지름이 2.4mm. 이런 모습인 거죠. 자, 트림으로 이렇게 반쪽 지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반쪽 지우고. 자, 그 다음,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5mm. 이렇게 반쪽 지우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47도죠. 그죠? 중심점의 위치를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좌표를 쓰는 겁니다. 탄젠트 오스냅을 먼저 주시고요. 이렇게 골뱅이 100만큼 47도. 그러면 47도짜리가 그려집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X라인 앵글 47도. 그래서 중심점에다 찍고 옵셋 10mm.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얘를 로테이트 합니다. 로테이트 카피 47도 옵셋 10mm.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선이 일직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렛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죠. 아이고, 옵셋 10mm 여기 트림으로 자르고, 여기는 옵셋 5mm 선 정리하고요. 트림으로 여기 자르고, 자, 이쪽 방향으로 71mm 옵셋 71mm, 그 다음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반지름 5mm. 이렇게 되네요. 라인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얘는 지워도 되겠고요. 옵셋 5mm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자,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요. 역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탄젠트에서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0도. 그러면 이렇게 금방 그려집니다. 또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속성 일치. 자,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으로 끊어놓고 보면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이 선이 이쪽으로 45mm. 역시 특성 맞추고, 선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반지름 10mm입니다. 필렛 반지름 10mm. 네, 미러 그럼 다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만 이때는 얘가 따로따로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조인을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로테이트 명령어는 조금 아까도 봤듯이 여기서 더 회전하는 겁니다. 로테이트 현재에서 45도 더 회전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각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45도가 더 회전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절대 각도 45도요. 이 각도가 45도가 되기를 원해요. 절대 각도를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로테이트 원점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레퍼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고서 많이 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물론 참고서 많이 봤죠. 참고서를 영어로 하면 레퍼런스 북입니다. 레퍼런스 북이 참고서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내가 현재 각도를 참조해서 절대 각도로 입력하겠습니다. 이게 레퍼런스예요. 자, 레퍼런스. 그러면 지금 참조할 만한 각도를 입력해 주세요. 아까 조금 아까 봤던 본 게 25도였나요? 네. 45도로. 그러면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요. 45도 된 거 맞나요? 이게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현재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를 입력해 주는 것. 그게 레퍼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45도를 그리고서 혹은 30도 선을 그리고서 이렇게 30도 선을 그리고서 60도로 맞춰보세요. 로테이트 원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현재가 30도입니다. 60도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60도가 됩니다. 현재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를 입력하는 것, 그게 레퍼런스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늘 각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요. 그럼 얘는 몇 도죠? 얘는 몇 도일까요? 요 사이 각도가 몇 도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0도니까 그래요. 이게 몇 도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원점 지정해주고 레퍼런스. 각도를 모르잖아요. 이때 원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반대점을 클릭해요. 이해되시죠? 어디를 먼저 클릭해요? 원점을 먼저 클릭하고 반대되는 점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커서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때 60도. 그러면 이와 같이 절대각도 60도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도를 모를 때 로테이트 원점 지정하고 레퍼런스 어디를 지정하라고요? 원점을 먼저 지정하고 반대점을 지정합니다. 이해되시죠? 원점 먼저 지정하고 반대점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각도가 돌아갈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절대 각도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각도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이제 설계 의뢰를 받으면 특히 건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서류를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이제 받아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지번이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건 여기 대지죠. 지목이 대로 돼 있잖아요. 이거 대지란 뜻입니다. 대지고 면적이 274m 제곱이고 뭐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몇 층까지 되냐면 7층까지. 7층 이하죠. 미만은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하는 7층까지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최대 7층까지 그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 해당 사항 없고 군사시설 아니고 농지 아니고 이런 건 전혀 해당 사항 없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바로 여기요. 우리가 이제 시공해야 될 부분이 여긴 거죠. 88-6번 대라고 돼 있죠. 대지요. 대지가 지번이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말이 또 어려워요. 대지도 어려운데 지번도 어렵고 토지도 어렵고. 토지는 쉽게 얘기해서 땅이에요. 지번은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땅지자의 번호, 그러니까 땅의 번호, 지금처럼 88-6이라는 번호, 다시 말해서 주소예요, 주소. 주소가 있는 땅, 그러니까 주소가 있는 땅이 있고 주소가 없는 땅이 있단 말이죠. 주소가 있는 땅, 이게 대지라고 하고 여기 도라고 돼 있네요. 이건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천이 있죠. 하천이요. 근데 여기 잡이라고 써 있네요. 이건 뭘까요? 자, 이 지도를 입체적으로 보자고요.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도로와 똑같은 높이로 하천이 있을까요? 아니면 도로가 있고 하천이 이렇게 밑에 있을까요? 하천이 밑에 있겠죠. 그러면 도로하고 하천 사이에 비탈면이 이렇게 있겠죠. 네, 그 비탈면이요. 이거 99-4 여기가 비탈면입니다. 이게 잡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잡종지라고 해요. 쓸 수가 없다는 땅이에요. 쓸 수 없는 땅. 여기는 쓸 수가 없는 땅입니다. 뭐 기껏해야 뭐 나무, 그러니까 그 벌목한 나무를 조금 세워놓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죠. 세워놨다가 치우는.
그런 걸 잡종지라고 해요. 여기 비탈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여기 88-6번 대지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세탭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해 보시죠.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됩니다. 자, 저장해 보시죠. 자, 파일 탐색기를 하나 띄워 봅시다. 파일 탐색기를 띄우고 자, 여기 있네요. 저는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빨리 찾아보시죠. 이거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시작해서 캐드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버튼을 딱 떼면 이렇게 들어와요. 캐드 파일로. 여기 보시면 인설션 포인트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그냥 엔터. 그러면 스케일 나와요. 이거 그냥 엔터. 그 다음 로테이트 나옵니다. 그냥 엔터. 총 3번 물어봐요. 위치, 그 다음에 크기, 회전 3번 물어봅니다. 그냥 3번 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요. 이미지가 캐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배경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어요. 커서도 흰색이죠? 배경도 흰색이죠? 커서가 배경 안으로 들어오면 안 보여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확대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선의 중간에서 요 선의 중간, 이 선의 중간에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다시 라인, 여기도 마찬가지. 찾아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개를 그리시면 돼요. 네, 저는 4개 그렸습니다. 이렇게 4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그려보시죠. 자, 이 그림에서 하나 표시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표시 안 돼 있냐면 방위요. 동서남북이요. 동서남북이 표시 안 돼 있는데 암묵적으로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그러니까 이쪽은 서쪽,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 이쪽이 서쪽.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도면은 여기 축척이 보이시죠? 500분의 1입니다. A4 사이즈의 500분의 1 도면입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삭제해 보시죠. 삐죽삐죽 튀어나온 건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필렛으로 선 정리까지 해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라인.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지워도 돼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립니다. 반지름 10mm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실까요? 옵셋 5mm, 5mm씩. 그러면 이 선은 2.5mm가 되겠죠? 2.5mm에서 좌우로 한 번씩. 나머진 필렛. 자, 지우면, 자, 모습 됐네요.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방위 표시가 돼요. 나중에 해치라는 명령을 배우면 이렇게 이 안에 해치를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위 표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반지름 10mm 하고 각도를 15도로 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십자를 그리고 15도 단위로 이렇게 15도 단위로 그 다음 필렛 자, 선 그리고요. 아니 트림 먼저 해볼까요?
그 다음 선 그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치. 이건 이제 해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해치는. 여기 선이 안 들어갔네. 이 선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그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동서남북 방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얘를 옆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얘를 내려야 됩니다. 로테이트 원점. 근데 문제는 몇 도 회전해야 얘가 돌아가는 거죠? 몰라요. 레퍼런스. 다시 원점과 반대점 클릭하고 절대각도 0도로 바꿉니다. 이렇게 놓고 설계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객체의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이거 배수로 나가요. 배수입니다. 배수. 자, 이렇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이거 A3 사이즈죠. 옵셋 10mm. 자, 얘가 보니까 몇 분의 1 도면인가요? 100분의 1 도면이네요. 여기 100분의 1이라고 써있죠? 어떻게 해요? 스케일 선택하고 똑같이 기준점 잡으면 기준점으로부터 커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 배수를 쓰는 겁니다. 몇 배? 예를 들어서 5배. 그러면 현재 크기에 몇 배가 돼요? 5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대 5 도면, 5분의 1 도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시죠. 자요. 제가 여기다가 100콤마 100을 그렸습니다.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인 정사각형이에요. 100mm짜리 스케일 2배. 그러면 2배인 200mm가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스케일 0.5배. 200에 0.5면 100이죠?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렉탱글 10,10 10mm죠?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2배 20 되는 거 맞나요? 다시 스케일 0.5 그러면 20에 0.5면 10이죠? 자,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먼저. 그리고 도면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제가 3배를 키웠습니다. 3배를 키웠어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럼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죠? 0.3인가요? 0.33인가요? 아니면 0.333333인가요? 자, 이렇게요.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다 분수를 써버립니다. 1 나누기 3이라고. 이렇게 분수를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돼요. 다시 봅니다. 스케일 2배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0.5라고 쓰지 마시고 2분의 1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절반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를 1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요. 3을 1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요. 스케일 5배를 키웠습니다. 50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5분의 1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가볍게 5분의 1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분수를 쓰세요. 소수점을 쓰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도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도면의 크기가 A3는 420297입니다. 렉탱글 여기 클릭하고 상대 좌표로 골뱅이 420,297. 얘가 이제 A3 도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0mm 옵셋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테두리 선이에요. 지금 그린 게 A3 1:1 도면이고요. 스케일 여기다가 100배라고 써버리면 뭐가 돼요? 100분의 1 도면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100분의 1 도면 만들어 보시죠. 얘도 스케일 몇 배가 커져야 돼요? 500배요. 왜 500배예요? 아까 우리 이 과제물에 뭐 얼마로 잡혀 있었죠? 500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축척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500분의 1이요. 그러니까 얘가 몇 배가 돼야 돼요? 500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우, 얘가 너무 큰가 보다. 얘가 너무 크게 그려진 모양이네요. 100분의 1보다 더 커졌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500배까지 이렇게 키워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인서트를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자요. 얼마만한 사이즈로 들어왔냐면 450에 639요. 원래 A4 사이즈거든요. 210에 297이어야 되는데 451에 640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500배 하니까 엄청 크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어떨 땐 되게 작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땐 이렇게 크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높이가 639, 그러니까 거의 640이죠. 원래 A4 사이즈면 297이어야 되는데 290에 거의 3배 가까운 크기로 지금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다시 봅니다. 여기 가로 사이즈가 얼마인가요? 16,950이죠. 자, 스케일로 맞춰 보겠습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자, 여기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레퍼런스요. 조금 아까 로테이트에도 레퍼런스가 존재했었죠? 여기도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 하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렉탱글 50,50 아이고 골뱅이 50,50 얘가 50이죠? 자, 스케일 자, 1.5배 지금 75로 올렸습니다. 그죠? 이걸 다시 50으로 바꾸고 싶어요.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가 75인데 50으로 바꿔주세요. 5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크기를 알면 크기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제가 그냥 1.2배로 올렸습니다. 60이죠? 자,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현재 크기가 60입니다. 엔터 50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50으로 돌아온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스케일 이번에는 제가 적당히 이렇게 키워버렸습니다. 크기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자, 스케일 자, 클릭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클릭했어요.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하고 그 반대되는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커서와 똑같이 움직이면서 그 크기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50이라고. 그러면 치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배수를 몰라요. 스케일, 레퍼런스, 기준점과 반대점 27mm.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스케일, 레퍼런스 50mm. 그러면 다시 50mm로 맞춰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크기가 16,950이에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950이요. 자, 그러면 적당히 맞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확대 16,950.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로테이트의 레퍼런스하고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가요? 실제로 실무에서 도면을 그릴 때 쓴단 말이죠. 어렵기도 해요. 헷갈리기도 하고. 이거를 한 10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많이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단순히 배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렇지만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각도를 맞춘다든지 크기를 조절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 못합니다. 잘 잊어버리고 잘 사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다시 이렇게 420에 297 A3 그렸고요. 10mm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명령은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늘리기라는 명령어예요.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늘리기. 이 스케일은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가 비례가 똑같이 커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스트레치는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크기를 조절하는 게 스트레치예요. 자,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스트레치.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떠요. Select Object to Stretch. 늘리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by Crossing Window와 Crossing Polygon. 다시 말해서 포함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걸침 선택으로 선택해 주세요. 스트레치 할 객체를 뭘로요? 걸침 선택으로 선택해 주세요 라고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포함 선택은 스트레치가 안 돼요. 걸침 선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걸침 선택과 포함 선택의 차이가 뭔가요? 걸침 선택이라는 건 빈 공간을 클릭한 뒤 이렇게 왼쪽으로 갔을 때 얘가 걸침 선택이죠. 이 사각형에 걸쳐진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게 걸침 선택.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이게 포함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트레치, 늘리기를 할 부분을 크로스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엔터. 기준점 잡고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스트레치.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이거 포함 선택이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다 선택하면 그냥 이동이에요. 이거는. 스트레치. 크로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크로스로 선택하신 다음에 늘리기를 해보세요. 자, 스트레치. 스트레치는 항상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만 늘어나요. 모서리 하나만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따로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를 하지 않고 명령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걸 그립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그립에는 명령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립을 클릭하잖아요. 제일 먼저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늘리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립을 클릭하면 제일 먼저 스트레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회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스케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미러, 대칭이죠. 이렇게 대칭이 들어가고 다시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스트레치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도면을 재본할 때 왼쪽 여백을 25mm를 줍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25mm를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스트레치요. 지금 여기가 10mm니까 스트레치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15mm 25mm 됐나요? 다시 한번요. 명령어 쓰지 말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립을 클릭하시면 돼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스트레치가 들어간 거죠. 방향 지정하고 15엔터. 그러면 25mm 간단하게 만들었나요? 한번 해보시죠. 생각보다 스트레치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늘어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익스텐드 쓰면 되겠죠. 근데 명령어 쓰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늘려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써요. 선택하고 그립 눌러서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럼 명령어를 쓰지 않더라도 쉽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립을 이용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이요. 랭슨이라는 명령어는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랭슨. 네. 그러면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맨 끝에부터 다이나믹은 동적 입력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택하고 마우스로 내가 적당한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가장 가까운 끝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랭슨, 델타, 아니 다이나믹, 호죠. 호도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늘리면 결국은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토탈, 전체 길이에요. 여기다가 전체 길이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m. 클릭합니다. 이게 100mm예요. 클릭합니다. 여기가 100mm입니다. 다시 볼까요? 토탈 500mm.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의 길이가 500mm가 되는 거고 호의 길이가 500mm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 이번엔 퍼센트요. 백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 그러면 현재 길이의 2배가 되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200%가 되면 원이 되는데 원이 안 되겠죠. 다시 봅니다. 퍼센트 50%. 그럼 현재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델타. 사실 이 델타를 더 많이 써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100mm씩 늘어나게 돼요. 다시 볼까요? 델타 마이너스 100mm.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얘는 네. 자, 로테이트. 자, 마이너스 28도 빼고 카피.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28도. 자, 서클 반지름 33.6 서클 38.4 서클 6.4 옵셋 6.4.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그리고 필렛. 남는 부분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아까 이거 그릴 때 옵셋 5mm 해서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지금은 딱 맞게 잘랐습니다. 왜요? 이제 랭스는 배웠거든요. 델타 5mm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옵셋 45mm 다시 한번 10mm. 자, 다음 옵셋 106mm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립 자, 랭슨 델타 5mm 랭슨 델타 5mm. 자, 옵셋 38mm 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2.4mm. 다시 한번 필렛 반지름 0 옵셋 84mm 서클 5mm 하나 10mm 하나 필렛. 다시 로테이트 카피 47도 옵셋 10mm. 자, 필렛. 자, 트림으로 자르고 랭슨 델타 5mm. 나머지 다시 트림. 이 위로 올라가야죠.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라인 필렛. 자, 다시 로테이트 카피 앵글 마이너스 아니 앵글이란다. 그냥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그 다음 필렛 손 지우고 다시 한번 트립 랭슨 델타 5mm. 자, 옵셋 45mm. 자, 필렛 반지름 10mm 트립. 네. 자, 그 다음 미러.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죠? 그리고 쓸데없이 5mm 옵셋해서 트림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 랭슨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랭슨의 델타는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선 자체가 물체에서 약 3에서 5mm 정도 더 길게 뽑아야 되고 건축이나 인테리어 도면에서는 500mm에서 1000mm 정도 더 뽑으셔야 돼요. 그걸 마음대로 조절하려면 결국은 랭슨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